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윤쌤 강의에 다 있다. 역시나 윤쌤 시험 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역사 윤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열심히 역사 1 시험 대비를 위한 시험 특강 공부를 시작을 하실 텐데요. 자, 시험 특강은 따로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시험 특강은 교환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따로 없고요. 대신에 강좌마다 교환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환을 미리 다운을 받아서 교환을 앞에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보고 있는 교재들도 많고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좋고 하는 친구들은 화면에 집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 교환해 보면은 지도 자료라든지 유물 유적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환을 다운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찾아서 꼭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뒤쪽에 보면은 매 강마다 문제가 실려있는 개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문제를 전체 다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은 매 강마다 문제 홀수번만 같이 칠판을 통해서 풀이를 합니다. 짝수번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짝수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교환 뒤에 보면 정답과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스스로 짝수번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을 하신 다음에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왜 틀렸는지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기시면 돼요. 선생님이 굳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볼 몫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랑 전체 나와 있는 문제를 다 같이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지만 매 강마다 짝수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면서 열심히 실력을 향상시킨다. 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시험 특강 공부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옆쪽에 단원 나와 있죠? 1-1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 그리고 1-2 인류의 출현과 산사문화의 발전, 지금부터 가열차게 수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선생님이랑 시험 특강을 들으면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특강 열심히 들으신 친구들은 물론 한 끗 듣고 나서 시험 특강까지 들으면 퍼펙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점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술형 특강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의 발전. 인류라고 하면은 인간의 종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유인원. 유인원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종류를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유인원과는 구분되는 인간의 종류. 이 인류는 도대체 지구상에 언제 등장했으며 왜 우리는 그들을 유인원하고 구분해서 인간의 종류, 왜 인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류가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원과 인류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발로 걷기예요. 두 발로 걷기를 조금 요식하겠습니다. 직립보행. 자, 인간의 몸에 보니까 다리인지 팔인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 2개, 지금 보여줄 순 없지만 밑에 2개, 위에 2개, 4개가 달려 있는데, 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보세요. 4개가 달려 있긴 한데 이 4개를 뭐라 그래요? 앞발, 뒷발이라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4개의 발을 가지고 살고 있어. 하지만 인간은 2개의 팔과 2개의 다리를 가지고 살고 있어.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걷거나 뛰는데 이 2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동물원에 가보면 오랑우탄 같은 애들이요. 가끔 일어서 가지고 원숭이도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기는 해요. 선생님, 그럼 그것도 직립보행이라고 하나요? 그건 직립보행이 아니에요. 왜? 여기서 말하는 두 발로 걷기, 즉 직립보행이란 이 2개가 급할 때는 다리로 쓰이고 또 필요할 땐 팔로 쓰이고 그런 경우는 직립보행이라고 안 해. 완전히 팔의 기능만 하고 걷는 건 온전히 2개의 발로만. 이걸 우리는 직립보행이라고 합니다. 즉,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직립보행이에요. 그 외에도 인류는 동물하고 다르게 간단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되고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 말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게 인류가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김새도 지구상의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의 사람, 인류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노,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 처음에는 진짜 이게 사람인지 원숭인지 구분도 안 되게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뇌도 커지고 똑똑해지고 지금의 사람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들어오도록 할게요. 인류의 진화 과정. 인간의 종류로 구분되는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 건 진짜 옛날이지. 거의 400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390만 년 전이었어. 그때 당시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를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저기 아프리카 남쪽에서 발굴이 됐대요. 얘네들의 화석을 분석한 결과 얘네들이 최초의 인류다라고 밝혀진 거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화석을 발굴해가지고 연구해본 결과 얘네들이 뭘 했다라는 거야. 온전히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류였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되게 발달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간단한 도구도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했다라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최초의 인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뇌의 크기가 작았어. 머리가 나빴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인간으로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시겠지요? 이런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인류는 진화를 거듭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흘렀어. 180만 년 전에 이보다 조금 진화한 형태의 인류의 화석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얘기해요. 에렉투스는 이렉트, 즉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야. 이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는 애들은 훨씬 더 진화해서 뭘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처음으로 살아가는데 불을 이용해. 그러니까 고기를 익혀 먹는 데도 이용하고 난방을 하는 데도 불을 이용했고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던 흔적들도 발견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는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굴이 됐느냐? 호모 에렉투스 종류의 인류가 주로 많이 발견된 게 중국의 수도 베이징 알지? 베이징. 그 다음에 교환에 보면은 자와라고 나와 있는데 자와는 어디냐면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있잖아. 인도네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섬 중에서 되게 큰 자와섬이라는 데가 있어. 동남아시아. 거기서 주로 발견이 됐어. 그래서 베이징인 자와인 나오면 호모 에렉투스에 해당하는 인류예요. 자, 또 시간이 한참 오릅니다. 140만 년이 또 흘러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만 년 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인류가 등장을 하게 돼.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호모 네안데르 길다. 길어서 미안해.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불러.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얘네들은 뭐 줄여서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안데르탈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돼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붙었어요. 얘네들은요 머리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 시기에 와서 처음으로 인류가 죽은 시체를 땅에다가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잘 움직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지 않고 숨을 쉬지 않아. 이게 뭔지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야. 왜 이 사람이 안 일어나지? 눈을 왜 안 뜨지? 왜 안 걸어 다니지? 죽은 거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했을 거고,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는 뭐가 있지? 생각을 하면서 시신을 매장하기 시작한 거야. 즉 시체를 매장했다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거야. 이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드디어 짜잔! 20만 년 전에 등장한 그들을 우리는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호모 사피엔스 얘네들은요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렸어요. 아직까지도 이 벽화들이 남아있어요. 막 프랑스에도 남아있고 스페인에도 남아있는데 주로 동물을 그렸어. 사냥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호모 사피엔스 단계에 왔을 때 드디어 이들의 뇌의 크기가 지금의 인류와 비슷해지고 생김새도 지금의 인류와 비슷해졌어.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현생인류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발굴된 이 호모 사피엔스에는 크로마뇽 지역에서 발굴된 크로마뇽인이 있어요. 뼈가 발굴이 되었죠.
자,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를 하시면 시험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써라 이런 건 안 나와. 대신에 순서 맞추는 거랑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자, 인류의 진화 과정 정리했고요. 하나 더 하고 얘기할게요. 넘어갈게요. 되게 질문 많이 받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인류의 진화 과정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배울 때 구석기 시대 그럼 이때부터 다 구석기 시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그건 아니고 얘들아. 지구상의 구석기가 처음 시작된 게 대략 한 100만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구석기가 시작된 게 대략 70만 년 전이야. 그렇다면 대략 언제부터? 한 요 사이, 요 정도부터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는 거지? 구석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만 하고 있으라는 거야. 요때부터 다 구석기가 아니구나. 대략 한 중간 요때부터 이제 구석기가 나타나는구나. 오케이?